자, 반갑습니다. 저는 명승부사 양지혁입니다. 자, 2월 21일 금요일 방송입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이 너무 힘들게 했죠. 이번 장은 주제가 제가 공포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한 공포가 오늘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더 큰 공포가 남아 있을지, 어쨌건 시장이 상당히 공포로 도배되는 하루였습니다.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뭐 32포인트가 하락했고, 코스닥도 뭐 하락률이 상당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하락하는데 반등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음 주 장도 좀 걱정이 되실 텐데, 오늘 다음 주 장 전망가, 그리고 또 이번 장에 나오는 또 새롭게 나오는 테마들이죠. 테마들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이번 장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쨌건 이러한 테마가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매를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보시고 오히려 좀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, 방송만 보시고 시도하지 않는다면은 책만 읽고, 그죠? 책만 읽고 뭐 시험지에 답을 안 써내는 거나 똑같죠. 자, 그래서 이번 장 일단 뭐 테마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로나 관련 테마가 뭐 상당합니다. 보니까 제가 일단은 이번 테마에서 마스크 테마, 뭐 코로나 테마 관련해서 뭐 50이라든지 웨이크론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뭐 2차 상승이 나왔어요. 근데 추세가 있습니다, 이런 종목들이.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높다. 전일은 우주돌파 자리를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보수적인 목표치가 원래는 8,900원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갔죠. 그 위에서 사면은 물리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물린 분들이 좀 생겨서 저는 좀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, 문제는 이게 내일이면은 목표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. 목표치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치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만, 뭐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죠. 이제부터는 뭐 급락시에나 뭐 매수를 해야 되고,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이제 끝나면은 우량주가 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수가 더 빠지면서 이 마스크 테마 같은 것도, 이 코로나 테마도 변화하고 있어요.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. 어제부터 이제 흐름이 나왔죠. 무슨 알코올, 소독제, 그죠? 그러면 오늘은 또 무슨 테마가 나왔을까? 소독제와 함께 오늘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를 쫙 봤더니 뭐 능률, YBM넷,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에듀, 그죠? 휴교령 관련주예요. 아직 휴교령이 발표한 것도 아닌데 휴교령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주를 샀던 사람들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, 밀렸다가 이제 손절한 사람들이 또 뭐가 없을까, 한탕 해 먹어야지 하면서 이쪽 섹터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.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서 수익을 봐야겠죠. 자, 근데 이런 걸로 수익 보는 거는 좀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데, 제가 볼 때는 이런 테마들을 하지 않고는 지금 장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저는 뭐 했습니까? 명승부사는?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침부터 바빴죠. 저는 요 메가MD를 좀 공략했습니다. 그래서 메가MD 분석입니다. 메가MD가 그래도 어쨌건 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저는 상한가를 갈 것을 예측을 했어요. 왜냐면은 능률하고 일단 뭐 대장주인 아이스크림 에듀 자체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후발 수급이 상당히 강하죠. 그래서 18%, 17%대라도 뭐 어쨌건 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, 또 우리 박스넷 회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. 이런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해야 됩니다. 어쨌건 뭐 하셔야 되고요. 다른 거를 몇 개 좀 팔아서라도 이런 걸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, 많은 분들이 꺼리죠. 몇 번을 좀 사보세요. 이거 우주돌파 보면은 여기까지 있습니다. 여기 상승 목표치가 일단은 6,050원까지 열려 있어요. 그러면은 이 50이라는 걸 보면은 50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목표치 자체가 높죠. 이날의 목표치는 겨우 10,000원이고 이날의 목표치는 11,000원인데 위에 있으면은 손해보는 거죠. 왜냐면 11,000원까지 떨어져서 목표치 자체가 밑에 있으니까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에 이거는 제가 볼 수 없어요.
근데 NE6률이라는 주식이 목표치보다 더 오버슈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어쨌건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들어갔다 하면 다음날 목표치를 또 늘리는 상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상승 목표치보다 좀 낮은 메가MD 같은 거를 좀 공략해 볼 수 있었던 거죠. 어쨌건 이런 주식들도 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목표치가 있다면은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요일날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뭐 갭을 띄우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하락을 한다면은 뭐 접근은 소량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상한가를 이미 간 거.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18%를 상승하고 있을 때 저도 뭐 17%, 15%뭐 이상해서 좀 가자 뭐 한 거라서 좀 부담이 됩니다. 왜냐하면 내일은 0%래도 어제 13%, 30%가 오른 거죠. 월요일은 0%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30%가 오른 거죠. 그렇다면은 사실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18% 올랐더라도 어떤 분은 뭐 더 많이 갈 거도 안 오른 거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이게 0%잖아요. 내일은 0%.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어쨌건 0%잖아요. 하나도 안 오르는 게 될 수 있죠. 그렇다면 월요일 날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더 진입을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들은 어쨌건 단기로 그냥 뭐 매매 치고 빠지는 거 장기 투자를 하자는 주식들이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주식들 통해서 또 이제 후발주를 생각해 볼 수 있죠. 저는 후발주 하나 뽑아놨어요. 잘하면은 또 한 30% 이상 갈 수 있는 후발주인데 여러분들 생활에 있습니다. 제가 그 종목을 또 말씀드릴 수 없어요. 근데 하지만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알코올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었죠. 먹거리, 뭐 라면도 있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또 생활과 밀접한 거, 또 뭐 병원과 좀 밀접한 거 하나 있습니다. 잘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거는 뭐 다음 방송에서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좀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저희 회원님들께. 자,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면은 이번 장에 테마 3대장 테마가 있었죠. 그럼 보면은 뭐 한창제지 같은 건 살아 있습니다. 오히려 뭐 정치주가 무섭다 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빠지지가 않고 있어요. 정치주가 무섭다 했는데 정치주가 제일 안전하죠. 뭐 하락도 안 하고 우주돌판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4,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추가 상승이 생겼다는데 어차피 4,000원 생명선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. 이번 장에는요 오히려 테마가 안전하다. 제가 볼 때는 우량한 주식들도 팍팍 쓰러지잖아요. 근데 이제 임자가 있는 주식이다, 임자가 없는 주식이다라고 좀 보는 판단은 어쨌건 시장이 움직이는데도 뭐 불구하고 변동이 적다. 거의 뭐 살아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이죠. 라면 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뭐 유비쿼스, 뭐 홀딩스 같은 주식들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시장의 동요에 전혀 없어요. 자기 갈 길 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좀 속출하고 있어요. 상당히 많은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뭐 1, 2% 흔들리는 정도 있을 수 있겠죠. 제가 말씀드린 뭐 네페스라든지 그런 것도 오늘 1% 양봉이 났어요. 다른 주식들은 이제 음봉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양봉이 났죠. 예를 들어서 뭐 사마, 콘덴소다. 뭐 얘는 그래도 뭐 2% 정도 하락했네요. 좀 약간 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뭐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2차전지건 어떤 주식이건 간에 지금 코스닥 급락 투매 사태에 뭔가 이기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뭐 주식들 중 뭐 유비코스, 홀링스나 뭐 이런 주식들도 뭐 높지만 크게 뭐 변동이 없다면은 뭔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. 이거 뭐 주포가 있는 건가? 아니면은 뭐 이거를 갖고 있는 뭔가 한마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임자가 있다 그러죠? 임자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략입니다. 일단은 뭐 미국과 달리 우리 증시가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고 있죠. 악재 속에서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후발 코로나 관련 후발주 꼭 노려봐야 될 후발주를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또한 이제 제가
이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. 뭐 장기 투자하는 게 능사인가? 단기 매매가 리스크는 피해야 되죠. 비중이 뭐 추세가 벌써 하락하고 깨진다는 것은 비중을 줄여야겠죠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조금 본다면요. 이번 장은 결과적으로 기회입니다. 근데 이제 기회를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무슨 주식만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좀 추세가 있는 종목들,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아닌 일반적으로 뭐 신저가를 가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종목들을 들고 나는 뭐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 한 번에 마지막 투매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. 반등은 나오겠죠. 그래서 지수를 보면 2189까지의 반등도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하단까지는 2150이 이번 하락의 마지막 하락일 수 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2120 정도 코스피가 오는 자리 정도에서 지난번 투매가 벌어졌던 요 자리죠. 요 자리 투매 자리였던 자리 요 자리에서 바로 물량을 받을 수 있을 현금은 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2125까지 코스닥을 보겠습니다. 코스닥은 뭐 추세선이죠. 제 차트로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일목으로 보여드릴 때는 이날부터 이게 말을 못하겠어요. 솔직히 이게 떨어지면은 645가 있어요. 645를 또 간다고? 하단이 645예요. 그래서 이건 뭐 말해야 되나? 이게 여기까지 빠지면은 뭐 어떡하지? 그래서 어쨌건 현금을 많이 좀 보유하라고 스윙 매매, 단타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. 현금을 들고 다음날을 지내거나, 뭐, 테마주 들고 상한가가 들어간 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, 뭐,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아무런, 오히려 뭐, 변동성이 큰 장이 수익을 내기 상당히 좋은 장이죠. 자, 그래서, 요 하단부인 645까지도 있는데, 그거는 뭐, 간다고는 나오지만, 설마 갈까? 근데 설마 하는데 결국은 가는. 그래서 지금 아직 공포를 느낀 게 아니라 더 큰 공포가 진짜 공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. 근데 그 공포 때는 진짜 질려버려서 모든 주식을 사람들이 던지게 됩니다. 그때는 이제 우량주로 가야겠죠. 그래서 코스닥이 660, 650 정도까지 근접할 때는 이제 테마주는 조금 버리고 우량하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의 낙엽 축기를 하셔라.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명순부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감사합니다. 저는 팍스넷 명순부사였습니다.